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부동산학의 정의를 갔죠. 자, 2강에서는 자,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복합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시게 되면은 그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교재 그 29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29페이지 가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저번에 우리가 봤듯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요.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법경기라는 게 있어요. 유형과 무형.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경기를 첫째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3대 측면을 본다면 법경기로 봤고요. 그 다음에 2대 측면을 본다면 유형과 무형이에요. 유형과 무형. 유형은 형태가 있고 무형은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유형이라는 자체는 인간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질이라든지 지형, 집안 이런 것들 보이죠. 근데 무형이라는 것은 자, 법률적은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건 우리가 뭐 건물이 근저당소득이 얼마가 돼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생각과 견해에 따라서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것을 미리 가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우리가 24페이지 가시면 물리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유형이에요. 기술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자연물의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자연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인데 눈에 비쳐요. 자, 눈에 비치는 것은 기술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이라는 건 돈이 되죠. 자, 토지를 사게 되면 자산 가치가 크죠. 토지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있죠. 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은 우리가 수익과 가격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나와 있는데요. 민법 제99조 제1항에 보면은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이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법률적이 되는 거죠. 법률적.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눈을 떠서 토지가 보인다. 그럼 우리가 자연은 기술적이고요. 아, 저거 돈 된다. 자산은 경제적이고.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 제99조 1항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이라는 자체죠. 그래서 이 자체를 이제 보는데 자,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자연은 토지는 자연으로 파악할 때 자연환경에 정의할 수 있고요. 자, 공간은 이제 3차원 공간이 있다고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수평, 지하, 공중. 그 다음에 위치는 위치에 따라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달라지죠. 자, 환경은 자연은 곧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는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공간, 자연, 환경, 자, 위치는 기술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은 돈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재산 가치가 크죠. 토지는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속속 때문에 물리적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요소 소비재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자본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본은 그냥 우리가 토지는 땅을 사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자본 증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을 주택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 수 있죠. 상품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 요소와 소비재를 좀 더 강하게 간다면 자, 우리가 자본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나왔거든요.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물건을 팔면 자본, 자산, 돈을 주고요.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서 생산자를 사서 주택을 생산하게 되면 하나의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게 주택이 되고 이걸 모델하우스 팔면 상품이 되겠죠. 자, 이건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토지는 생산 요소입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생산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토지는 만들어낼 때는 생산재이기도 하지만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을 그 직원들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곧 뭐냐면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생산 요소 우리 토지는 노동자본과 더불어 3요소가 되겠고 생산재이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 요거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야매 편법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스킬입니다. 맞히는 거기 때문에 자, 약간 야매지만은 경제적은 CO지 들어가요.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CO 들어가죠. 근데 라면은 또 예외가 있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자, 자산은 이 계정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어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럼 우리가 자기 자본은 자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자기 돈이죠. 타인 자본이 부채거든요. 그럼 예전에 시험 문제가 우리가 투자론 때 어떻게 나왔냐면 자, 자본이 1억이고 부채가 1억이에요. 그럼 2억이 자산이 되거든. 그럼 자본은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자본도 COC 들어간다고 우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환경이라는 게 23회 때 나왔어요.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다. 왜? COC 안 들어가니까 공간, 자연, 위치도 COC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보시고 끝내버리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법률적입니다. 법률적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데 자, 민법에서 보는 그래서 이건 넘겨볼게요. 우리가 넘기시면은 그 법률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26페이지. 그래서 최근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그냥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글로 그냥 끝내버리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집이 또 나오거든요. 요약은 제가 강의한 걸 그대로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요약집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개념은 법에 나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의의 부동산. 그럼 협의는 좁게 보는 거고 광의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럼 협의는 어디까지냐면 민법까지만을 얘기합니다. 민법까지만. 근데 광의라는 것은 자,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의제 중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에 준한다, 간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적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법률적.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시는 해요. 이 물건이 내 거라는 것을 함께공 보일시. 근데 공시를 한다는 공시 원칙은 차이가 없어요. 공시를 하니까. 근데 공시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동산은 점유를 하죠.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 여러분 거 맞죠? 훔친 거 아니죠? 점유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은 등기를 해요. 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등기 기록으로 올려서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시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은 비정착물이면서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점유로서 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빨리 가보세요. 누가 와서 내가 점유할 거야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무서워서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자동차는 등록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시수단을 갖춘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에 준하여 의지해서 간주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개별법, 특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자, 민법, 일반법이고 개별법은 특별법이라면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하면 특별법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까지만 협의고 광의는 민법과 개별법을 포함한 거야. 넓게 본다는 거. 그러면 협의 부동산은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들어가고 광의에도 들어가요. 근데 의제중부동산은 절대 민법 들어가지 않죠. 광의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6페이지 가시면은 자, 협의부동산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부동산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밑에 토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 소유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지 소유권 나중에 공간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착물이라는 자체는 이따 제가 하겠고 먼저 여러분이 잡을게 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8페이지 가시면 광해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강의는 협의와 중부동산을 합칩니다. 동산이 부동산화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자동차는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근데 의지한 거죠, 중부동산에. 그래서 그 성질상 부동산을 볼 수가 없으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제 이게 좀 약간 법이 바뀌어서 공장이 강업재단 저당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 재산의 집단입니다. 자, 공장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우리가 기계도 있죠. 다 잡아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나와 있거든요. 개별법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임목은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만 한 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어업권은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죠. 수납법에 의해서. 그래서 밑에 뭐 이재부동산으로서 어업권은 일반적으로 면허만을 이제 얘기하는데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강업권 또 우리가 선박은 20톤 이상이죠. 선박 등기법에 의하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에 다 저당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27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보고 이제 법률적 개념을 본다면 협의의 부동산의 정착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럼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라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토지죠. 그래서 토지 위에 항구적으로 정착이 돼야 돼요. 일시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이고 또 영구적이고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민법에서 나오는 이 협의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그건 토지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 그 민법상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독립물과 종속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토지와 별도 등기를 합니다. 별도 등기.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봐요. 그래서 토지의 독립물로 봅니다. 독립물로 보고, 자, 근데 우리가 공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작물. 자, 공작물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별도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담장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작물은 토지의 종속물이에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우리가 토지의 내용의 소유권에 포함이 돼서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독립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을 배우시게 되면 건물이 독립물이고요. 뭐 명인반복을 갖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는 민법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깊게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민법에서 배운 걸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요약해서 제가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보세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그 27페이지 정착물은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항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일시적 안 됩니다. 항구적, 영구적, 계속적.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죠.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정착물 중 철도, 교량, 촛대, 담장, 수도 이런 건 수목, 그냥 수목 같은 거는 토지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담장, 촛대. 국어라는 것도 이제 독립된 걸 인정이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국어가 이제 도랑 같은 거죠. 작은 도랑. 이런 것도 이제 공시법 시간에서 배우시는데 4번에 보시면은 토지 정착물 중에서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 명인방법에 의해서 임목법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된 거래 개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명인방법이 이제 표차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민법을 좀 배우시고 나서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 얘기를 해요. 근데 학개론에서는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우리가 정착물에 대한 것이 부동산 정착물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착물. 그래서 우리가 개론은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픽처라고 합니다. 픽처. 픽스는 고정된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건축 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두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철근 같은 건 건축 자재였어요. 동산이었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나 제가 강의하는 거 벽을 뚫게 되면 그 안에 철근이 있습니다. 그럼 철근은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건물에 설치돼서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고정됐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정착물 구분 기준이 있으니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1번서부터 이제 볼게요. 부착 방법입니다. 구분 기준을 가볼게요. 구분 기준을 간다면 자, 첫 번째가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 방법. 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는 집 벽시계 같은 경우는 뛴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안 줘요. 물리 손상을. 근데 벽난로는 부시면 손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벽난로는 정착물이고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물리적 손상만이 아니라 자, 지금 형광등은 전파사에서는 동산입니다. 건물에 정착이 돼 있으면서 이걸 띄면 금은 안 가지만 효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면 토지나 건물의 기능도 들어가고요. 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정착물 설비로 취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 같은 거든지 전기배선.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 조화 및 적응에 따라서 성격이라는 거 처음부터 그 부동산이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성격.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처음부터 고안된 것은 정착물이에요. 창문에 맞도록 제작된 커튼이라든지 이런 거 정착물이 되고요. 당사자의 의도입니다. 자, 의도는 왜 설치했느냐? 왜 설치했느냐? 자, 우리가 건물이 조금 큰 데 가시면 위에 휘센 에어컨 같은 거 달려 있어요. 자, 그거는 탈부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임대 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엄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구로 설치한다면 정착물이 돼. 우리가 그 의도적 설치로 추정될 가능성은 또 어떻습니까? 위에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임대 가치구나. 그래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당사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쳐놔보시는데 자, 요게 이제 시험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엄들이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임대인이고요. 이걸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건물주는 하루 우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을 갖고 있을 때까지 갖고 가기 때문에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인의 정착물은요. 임대차 계약이 2년이면 철거를 해야 되죠. 원상복귀합니다. 이건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느냐 재밌게. 자, 임대인은 대자 들어가고요. 임차인은 차거든. 그럼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암기 기법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에 대한 그 관계가 이 당사자의 합의에 있으면 합의에 따라요. 그래서 밑에 임차자 정착물은 제가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 정착물은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 원장이 상담 테이블 같은 거 설치한 거는 거래 정착물. 그 다음에 농업 정착물은 갑돌이가 을돌이 땅을 빌려서 농기구 창고 만든 거는 나중에 철거를 해야겠죠. 자, 많은 게 이제 가사 정착물이죠. 그래서 보통 거주를 하는 목적으로 브랜더나 커튼 갈죠. 이런 것들도 가사 정착물.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 무조건 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자, 만약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인이에요. 계약을 했거든. 쌍방의 관계가 어떤 물인지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인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당구장 표시도 아직 안 나왔지만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임차자 정착물에 동그라미 2번 농업 정착물에 당구장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엄밀히 조금 중요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업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농업 정착물로 본다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자, 염지 보실 때 자,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연과실과 인공과실.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정리를 했으니까 지워본다면,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와서 좀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농작물에 대한 것이 이제 권원에 의해서 뭐 민법에서 독립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아직 민법을 다 안 나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볼게요. 과실이라는 것은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과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 자연과실은, 자, 그냥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 그 다음에 산딸기하고 다래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과실은 경작을 요하는, 이건 경작을 요하지 않습니다. 경작 수확물을 얘기를 해요. 경작 수확물. 그래서 벼나 보리나 뭐 옥수수, 토마토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 이건 경작을 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제 주관적 얘기가 아니니까. 자, 우리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의 과실을 넘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넘깁니다. 그러면 자연과실은 이거는 살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작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뽑으면 치사하거든요. 그냥 넘겨버려. 통째로. 그럼 매수자 거로 넘어가서 정착물로 간주해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마다. 근데 경작 수확물은,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인공적인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재밌게 갈게요. 뽑고 넘긴다 가보세요. 뽑고. 뽑았기 때문에 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자, 화면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요. 제 2강 좀 연결시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2강에서 좀 전에 봤던 내용을 다 연결해서 가겠는데요. 제가 동산이라는 자체를 말씀드렸잖아요. 동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법을 좀 이용해서 야매인데, 임차인 정착물은, 자, 임차자가 정착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요해요. 뽑는다고 치사하지 않거든요. 뽑고 넘긴다. 뽑았으니까 동산이죠. 그 다음에 가식 중의 수목. 자, 이건 제가 안 넣어놨죠, 책에. 자, 이 가짜가 거짓 가짜잖아요. 가식적인 놈아. 자, 이건 임시로 심은 어린 묘목을 얘기합니다. 일단 키웠다가 나중에 본식하는 거죠. 그래서 동산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냐면, 저와 29페이지 가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법경기라는 자체가 유형과 무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30페이지 밑에 3대 측면의 법경기가 있는데, 기술적과 경제적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론 문제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공시방법과 공식력까지가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는데, 자, 법적인 것은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지만, 자, 법률적 측면에서 공시방법과 공식력을 가져가세요. 자, 동사는 움직이고 우리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둘 다 공시한다. 함께 모일시 알린다는 공시 원칙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사는 점유로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넘기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권리를 이전시켜줘.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신력이라는 자체를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렇지만, 자, 미리 좀 예습을 한다면, 나중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것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고, 공시한다는 공시는 있죠. 공시력. 근데 공신력은 없다. 근데 점유를 믿고, 자, 요거 등기죠. 등기는 우리가 안 되고요. 부동산은. 동사는 돼요. 동사는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는 선의취득으로 보호가 되거든요.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31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관련 개념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부동산은 협의와 중부동산을 합친 거고, 자, 지금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자, 지금 이 강에서 배웠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념이 붙었죠. 그래서 부동산학적 관점이에요.
부동산학적 관점. 그래서 우리가 2대 측면은 유형과 무형을 나누고요. 3대 측면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경기로서 유형, 무형, 그래서 부동산학적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개념이 빠졌죠. 여러분도 개념 없으시죠? 농담입니다. 그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봐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을 때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합니다. 단일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일체로 된 걸 인정 안 해요. 근데 활동상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활동을 할 때는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건물만 넘기는 게 아니라 토지 넘기고요. 그다음에 평가 활동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활동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법률적으로 등기 등록함으로써 각각 독립된 개체되지만 자 거래 평가 활동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일괄평가.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이다. 자 복합건물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주상이라는 게 생략이 됐거든요. 주상 복합건물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 건물에 자 우리가 밑에가 상가라고 한다면 자 위에가 다 주거입니다. 그럼 가게 다 틀려요. 그럼 구분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우리가 이 한 개 여러 용도로 있기 때문에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의 용어는 넘겨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분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제가 별표를 3개 치라 그랬죠.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의 분류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분류가 있고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토지는 우리가 공법상의 이 2차 과목의 공시법 시간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28가지 지목인데 전답 과수원은 이제 전답과 맞는 과수원, 대지를 대, 공장용지를 장, 제방을 제, 하천을 천, 국어를 구, 유지를 유일하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제방하고 하천하고 국어하고 유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시법을 배우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국토의 개임이 이용하는 법률은 공법에서 배우십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논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고 배우세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 학개론에서 중요한 건 3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토지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그거는 3강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 경제, 기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요 기술적이고 경제적은 COC 들어갔죠. 자산, 자본, 생산물, 상품, 소비재. 그래서 보시고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협의는 민법까지였어요. 민법까지는 이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보고 광의는 협의에다가 중부동산을 합친다. 중부동산은 개별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있고 종속된 종속물이 있더라. 그 다음에 동산이라는 자체는 임차자, 차는 동산이다.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목을 뽑고 넘기기 때문에 동산이고 가식증의 수목도 동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3강 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토지용에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강 마치겠습니다.